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? 아, 네.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세 채가 있어요. 주택이 세 채가 있으세요? 네. 네. 근데 작년에 종부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. 제가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주택을 어떻게 팔던지 남편 이름으로 돌리던지 뭐 어떻게 방법을 찾고 싶은데 네. 어떻게 해야 될지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. 그럼 지금 상황에서 세금을 좀 가장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네요. 네네. 네,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명의로 주택이 세 채가 있으시고 종부세 부담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증여일지 아니면 매도일지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무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지금 A, B, C 집이 세 채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네. 취득을 하셨어요? 처음에 한 채 산 거가 2012년 5월 정도고요. 네. 예, 두 번째가 2014년 6월, 예, 그 정도.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사는 집이 2016년 1월이에요. 그럼 C라는 집에 지금 거주하시는 거예요? 네네네, 지금 살고 있습니다. 혹시 공시지가 얼마나 될까요? 공시지가가 처음 게 4억 정도고요. 네. 그 두 번째 집이 6억 정도? 음. 예, 그리고 지금 사는 거는 5억 정도예요. 그러면 다 하면 15억 정도 되네요. 네, 혹시 될것 뭐 같아요. 임대사업자 등록 이런 거 하셨어요? 위에 A, B 이 집을? 아니요, 안 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 등록을 예. 안 하셨고. 네, 그러면 네. 혹시 남편분도 집이 따로 있어요? 네, 뭐 한 개 있는데요. 네. 너무 작은 주택이라서 네. 남편은 종부세도 안 나와요. 그래서 집이 얼마나 될까요?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 집이거든요. 1억이요? 네네. 네. 일단은 시청자님 사연은 들었고요. 이게 보시면은 종부세는 부부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개인한테 부과가 돼요. 그러니까 부인이 갖고 있는 집이 총 공시지가만 했을 때 15억 원이고 남편분은 1억 원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. 근데 보시면은 한 사람이 종부세를 안 내는 기준은 6억 원이에요. 그런데 이제 부부가 같이 한 집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9억 원까지 종부세를 안 내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억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아마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보면 남편분 같은 경우는 1억이기 때문에 6억이 기준인데 아직 5억이라는 한도가 남아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 있는 이 집 중에서 이 집 정도를 남편한테 제 생각에는 증여라고 하고 넘기게 되면은 부인 입장에서는 15억이 아니라 11억 원 정도의 부동산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이 되실 거예요. 그럼 세율 자체도 낮은 세율을 지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줄 거고요. 또 남편분 같은 경우는 원래 1억도 종부세 부담 안 되셨는데 이 4억 원을 증여받으신다고 하더라도 6억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안 되시고요.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파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계속 갖고 가실 생각이시라면은 사실 종부세라는 세금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남편 이름으로 이제 증여를 한 채 정도는 해서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일단은 6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 종부세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아까 이제 임대사업자 얘기를 네. 좀 하셨잖아요. 근데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뭐 건보료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오른다.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어떤가요? 임대사업자를 내서가 아니라 네. 임대소득이 생기면은 소득이 생겨서.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보유세도 이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저는 또 궁금해집니다.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우리가 9억이다라고 네, 얘기를 네. 하는데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보유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참고가 될 것 같고, 보유세를 나누는 구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종부세
종부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 하도 요즘 말이 많아가지고 네. 계산도 쉽게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도 많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6억 기준인 거는 계속 말씀드렸고 집이 한 채이신 부부 공동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까지는 사실 공동행 단독으로 집이 한 채이신 분은 9억 원까지니까 부담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9억 기준에서 뭐 공시지가 얘기를 하면 보통 한 70%, 80% 정도 될 텐데 그럼 한 7, 8억 정도 공시지가 나온다. 그러면 종부세 사실 집이 한 채면 문제 없겠지만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막 두 채다. 근데 이 정도 금액이다. 그러면은 한 50만 원 정도는 종부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공시지가가 거의 한 10억까지 올라간다.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누진으로 딱 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200만 원 가까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차이 나는 금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동안 공시지가도 그렇고 취득을 했을 때는 이걸 누구 명의로 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종부세는 또 계속 내는 거잖아요. 재산세도 네. 그렇고 그때는 취득하실 때 먼저 고민하시면 되고 만약에 갖고 계실 때 이걸 바꿀 때는 사실 더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. 넘길 때는 사실 취득세가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하고 종부세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우선은 갖고 계시는 금액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, 10억 정도 되면 그게 부담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참고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직접 거주한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,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절약을 하면 좋으니까요. 자,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서울전화 6676-0335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